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화수에 대한 내용들 직전까지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산화환원 파트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거 간단하게 좀 봐보면은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각각의 산화환원 정의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산화 반응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 그리고 수소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전자를 잃는 것,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반대로 환원은 산소가 떨어지는 것, 수소가 결합하는 것,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예들을 들어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정의만으로는 정말로 산화환원 반응을 구별짓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어떤 화학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고. 네? 지금 고3하고는 시간이 안 옮겨졌죠? 예시로? 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요일날 하고 있네, 그대로. 네, 일요일날. 네. 자, 어찌됐건 각각의 그 정의들로 가지고만 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 그거 여부 따지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맞죠? 정말로 이제 정해진 예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정해진 예들만으로는 모든 걸 다 구별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산화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산화환원 반응을 조금 더 쉽게 정의를 내리고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를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꼭 해야 될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꼭 해야 될 건 있는데, 특히나 전자를 잃고 얻는 반응에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금속의 반응성, 기억나십니까? 그 금속의 반응성에 관련된 내용들과 특히나 비금속의 반응성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페이지 몇 쪽인가요? 페이지 84쪽에 산화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화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전기음성도예요. 예전에 우리 주기적 성질에서 전기음성도에 관련된 내용 본 적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때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이라고 그랬었지? 끌어당기는 상대적 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음성도의 개념이 나오려면은 비금속들끼리 공유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 주기율표에서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당연히 이제 18쪽은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럼 위치상으로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제일 크다? 플로린이 제일 크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최소한 몇 가지의 전기 음성도를 알아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때 플로린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염소 있었죠. 그제? 그리고 최소한 어디까지? 수소 정도까지는 알아두자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 음성도의 크기가 플로린 4.0, 산소 3.5, 질소와 염소 3.0이고요. 수소 2.1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음성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기 음성도의 크기가 크면은 전자를 끌어당길 거란 말이죠. 그지? 예를 들어서 HF 한번 생각해 볼까요? HF. 자, 수소랑 플로린이 각각 공유결합을 형성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 여기에 지금 수소랑, 플로린 말고 염소로 해볼까요? 염소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럼 수소는 얼마로? 2.1로. 그 다음에 염소는 얼마로? 3.0으로 각각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때 전자의 일부 치우침으로 인해서 분자 자체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게 되고요. 그 쌍극자 모멘트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HCl은 분자 구조상 얘네들은 극성 분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소 부분이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염소 쪽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맞지? 또는 뭐 암모니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 3개와 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겠죠. 이랬을 때 당연히 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요? 질소 쪽으로 치우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니까 수소는 전자를 빼앗겨서 무슨 극? 플러스 극. 그죠? 그리고 질소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전기 음성도의 크기에 따라서 전자를 빼앗아 오는 경향성이 큰 원소들이 있고 반대로 빼앗기는 원소들이 큰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것까지 외워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수소보다 이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들이 다 비금속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수소보다 반응성이 이 전기 음성도가 작은 녀석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금속 원소들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랬을 때 만일 두 원소가 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두 원소 사이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차이가 있다면은 그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공유 결합 물질이 될지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이 될지 그런 것들도 일부 결정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X축을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보고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 그리고 Y축을 이온성이라고 한번 좀 볼 겁니다. 그럼 이온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두 원소가 공유 결합을 형성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알겠니? 얘네들이 이온성이 커진다 이러면은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각각 이온으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온성이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유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작아서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되 완벽하게 치우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하나가 완전히 이온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되 완전히 치우치진 않은 그런 공유결합 물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공유성과 이온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이온성이 강해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 정도가 날 때 보통 그 각각의 물질들이 공유성과 이온성에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7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은 얘네들은 이온성이 강한 물질, 반대로 1.7보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으면은 공유결합 물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의 차이 얼마죠? 얘네 둘의 차이 0.9죠. 그지? 그러니까 0.9니까 요게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유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NaCl을 한번 좀 볼까요? 원래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염소 사이에 원래 전자를 공유하기보다는 나트륨은 1가 양이온으로, 염소는 1가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상태죠. 그런데 얘네들이 진짜로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공유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둘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나트륨은 전기 음성도가 0.9 정도가 나오거든요. 염소는 3.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염소 쪽으로 치우칠 거거든. 근데 그 둘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 정도 나죠? 2.1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거의 염소 쪽으로 전자가 완벽하게 치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어디예요? 여기 부분이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트륨이 완전히 염색에 전자 하나를 주는 효과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1가 양이온, 염소는 1가 음이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외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F 같은 거 생각해 보면요, HF, 자,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소 얼마? 2.1이죠. 플로린 얼마? 4.0이죠. 당연히 플로린 쪽으로 전자 치우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의 차이 얼마죠? 1.9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얘네들 그러면은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아니죠. 이온결합 물질 아니겠죠, 당연히. 얘네들 둘 다 뭐야? 수소랑 플로린,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유결합 물질이 돼야죠. 그치? 다만 워낙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화가 가능한 거죠. 알겠어?
물론 HCl도 이온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온화가 됐다면 수소는 전자를 빼앗겨서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는 플로린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앞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산화수거든요. 오케이? 이 산화수는 말 그대로 산화되는 정도를 표현한 수예요. 오케이? 산화되는 정도를 표현한 수. 우리 산화됐다 또는 환원됐다, 이것을 전자로 이야기하면은 전자를 잃을 때는 산화, 전자를 얻을 때는 환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전자를 몇 개 잃었고 몇 개를 얻었는지에 대한 상대적 숫자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산화수는 전자를 잃을 때는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플러스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분자 자체, 어떤 원자 자체가 중성이라고 봤을 때 전자를 빼앗길수록 뭐의 힘이 강해져? 플러스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전자를 얻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자를 하나 잃었다. 그럼 플러스 1. 그리고 두 개를 잃었다. 플러스 2. 세 개를 잃었으면 플러스 3. 또는 전자를 하나 얻었다. 마이너스 1. 두 개 얻었다. 마이너스 2. 세 개 얻었으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 산화수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일단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무조건 전자를 소유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7 이상이 나야지만이 어느 쪽을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제? 그래서 이런 현상처럼 나트륨과 염소와 전기 음성도가 2.1 차이가 나니까 전자를 완전히 빼앗겨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다면은요, 사실은 완전히 치우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산화수의 개념은 예를 들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1이라도 난다면은 그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무조건 전자를 소유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공유 전자쌍을 하나를 형성을 한 상태에서 수소랑 염소가 각각 2.1과 3.0으로 잡아당겨서 염소 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기 음성도가 큰 염소가 완전히 전자를 소유했다라는 가정을 해버리면은 수소는 전자를 하나 빼앗겼죠. 그러니까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암모니아 볼까요? 수소는 모두 전자를 하나씩 빼앗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뭐야? 다 플러스 1이야. 이해되시나요? 질소 몇 개 얻었습니까? 3개 얻었죠. 그럼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얘네 같은 경우에도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무조건 전자를 소유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전기 음성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그지? 그럴 리가 전혀 없겠죠. 그지? 당연히 문제에서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푸는 평가원이나 나중에 풀게 될 수능 문제에서는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당연히. 하지만 내신은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이 아닌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요,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교 선생님마다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친절한 건 아니죠. 근데 당연히 너네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래봤자 요것만 알면은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설마 두 개의 금속을 내놓고 두 개의 금속 전기 음성도 비교하고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자 보자고요. 이때 산화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를 완전히 소유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만으로는 이제 산화수를 따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하나의 원소가 산화수를 여러 개 가질 수 있거든요. 산화수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산화수를 어떻게 정하게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산화수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은요, 얘네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절대 규칙과 일반 규칙이라고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절대 규칙이 일반 규칙보다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절대 규칙의 첫 번째는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나트륨 있어요. 또는 뭐 철이 있습니다. 구리가 있어요. 이런 물질 몇 개가 붙어있든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으면 호돈소 물질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산화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산화수는 모두 다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산화수를 적는 위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에다가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위에다가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꼭 여기다가 적을 필요 없어요. 밑에다가 적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산화수 다 0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비금속 중에서 분자 형태가 됐을 때 역시 호돈소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뭐가 있죠? H2 또는 N2 또는 뭐 F2 O2 O2 또는 O3 이런 거. 알겠니? 얘네 다 호돈소 물질이지. 산화수 무조건 얼마? 0. 오케이? 절대 규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금속 양이온의 산화수는 무조건 전하량과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겠죠? 예를 들어 나트륨 1가양이온, 마그네슘 2가양이온,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3가양이온 이런 거. 그러면은 얘네들의 산화수는? 라고 물어보면은 얘네 무조건 전하량 따라갑니다. 얘 1가양이온이죠? 그러면은 산화수 플러스 1, 마그네슘은 플러스 2, 알루미늄은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정하게 되죠. 되셨습니까? 세 번째. 화합물의 산화수 총합은 무조건 0입니다. 0. 요예로 볼까요? 수소염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더하면 얼마? 0. 아모니아 플러스 1짜리 3개 마이너스 3 0이죠.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화합물의 산화수는 0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습니까? 플로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그런데 다시 위에 볼까요? 절대규칙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플로린 분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산화수가 얼마지? 0이지. 근데 밑에 선생님이 산화수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둘 중에 뭐가 우선순위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앞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플로린은 호돈소 물질 상태만 아니면은 무조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절대규칙입니다. 무조건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정할 일이 있다면요, 일단 요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호돈소 물질이 있는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화합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만일 있다면 금속은 몇 가양입니까? 그런 거 따져야 되고요. 화합물이 통째로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일 플로린이 호돈소 물질이 아니라면 이때 산화수는 무조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규칙을 볼까요? 사실 굳이 절대 규칙, 일반 규칙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절대 규칙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반 규칙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나누는 기준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누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상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반 규칙은 뭐가 있느냐? 일반 규칙. 예를 들어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역시 전하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가 여러 개 붙어서 이온이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자, 수산화이온 OH-, 오케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탄산이온, 이가음이온, 황산이온, 이가음이온, 인산이온, 산가음이온, 이런 것들 다 원자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이잖아요. 아, 이것 말고도 양이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때 산화수는, 그지? 얘네 통째로 플러스 1, 얘네 통째로 마이너스 1, 얘네 통째로 마이너스 2, 얘네 통째로 마이너스 2, 얘네 통째로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하나의 원소들의 산화수는 또 따로 따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산화수 하면서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규칙입니다. 오케이? 수소 산화수는 플러스 1입니다. 수소 산화수 플러스 1. 일반 규칙이지만 너무 많이 써먹을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써먹을 겁니다. 수소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1.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화학이 참 재밌는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들 표정으로는 재미없고, 그지? 어려운 이유라고 표현이 되는데, 예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금속, 수소화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금속 수소화물인 경우에는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뭐 HF도 있었고 HCl도 있었고 막 그렇잖아요. 그지? 얘네 원래 화합물이지. 그러면은 얘네 통째로 뭐라고? 통째로 0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플로린이 있네. 플로린은 여기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수소 얼마 돼야 돼? 플러스 1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얘 플러스 1이야. 얘 통째로 0이죠. 자, 나머지 거 뭐 찾아봐도 없지? 그럼 수소 무조건 얼마? 플러스 1. 그럼 염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근데 밑에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금속이 수소와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NaH 또는 뭐 MgH2 이런 식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이니까 얘네 무슨 결합하는 거야? 이온 결합하는 거겠지? 맞지? 이온 결합. 그러면은 원래 수소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소가 금속이에요? 아니거든요.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안정하게 되려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원자가 전자가 하나라면은 헬륨처럼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하나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게 쉬우니까 얘네들이 양성자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실제로 금속과 만난다면은 금속이 전자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뭐부터 따라가겠어? 이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전체 화합물의 산화수 총합 0일 테고 얘네 금속 양이온들 들어있잖아요. 그럼 금속 양이온은 전하량인 산화수니까 이게 먼저 따라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나트륨 얼마야? 나트륨 플러스 1이겠지. 그럼 밑에 수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돼야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MgH2 생각해볼래요? 마그네슘 몇 가양이요? 2가양이요.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산화수가. 그럼 수소 두 개가 합쳐져서 0이 돼야 되니까 수소 하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1이에요. 물론 혼원소 물질이라면 0이겠죠. 그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많이 써먹는 겁니다.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산소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그런데 역시 예외가 있겠죠. 예외.
예외. 과산화물인 경우. 과산화물인 경우는요. 오케이?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여러분들 과산화물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과산화수소 기억나십니까?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H2O2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지. 근데 수소가 얼마라고 산화수가? 플러스 1이야. 금속 수소화물만 아니면 수소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럼 플러스 1자리 2개 있으니까 산소 2개에서 0이 되려면은 산소 얼마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F2 같은 구조. OF2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적으로 산화수 얼마? 전체 산화수 얼마? 0이죠. 근데 누가 먼저 앞서야 돼요? 플로린부터 먼저 앞서야 되겠죠. 플로린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플로린이 마이너스 1짜리라면은 두 개가 있을 때 산소가 얼마 돼야 돼요? 산소 얼마 돼야 돼? 그렇죠.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데 그런데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플로린과 결합한 형태라면은 플러스 2로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에이 왜 이래요? 얘는 호돈소 물질이고 얘는 산소에 플로린 두 개가 결합한 형태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의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산화수로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따져볼 겁니다. 근데 선생님 왜 전기 음성도를 왜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앞에를 좀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질의 구조식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조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소들 결합되어 있고 결합선 연결되어 있고 막 그런 구조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산화수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알아 이거지. 알겠어? 물론 규칙성 따라가면은 다 됩니다. 되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구조식을 봐도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돼. 예를 한번 들어볼까? 포도당 C6, H12, O6죠. 탄소수 산소에 우리 산화수를 한번 정해보자. 알았지? 자, 얘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분자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산화수의 초가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자, 그럼 이제 규칙 따져보세요. 자, 호돈소 물질 아니죠? 금속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했고요. 플로린 있어요? 없지. 저렇게 가자. 쟤네 이온도 아니잖아. 맞지? 그럼 이제 누구 따지면 돼? 수소 따지면 되지. 수소가 얼마 산화수가? 플러스 1. 됐습니까? 됐어. 더 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뭐 찾으면 돼요? 산소죠. 저 과산화물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산소 얼마?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럼 더 해봅시다. 1자리가 12개. 마이너스 2자리가 6개. 2개 더하면 얼마예요? 0 나오죠. 그러면 탄소 6개 붙어도 0 나와야 되니까 탄소의 산화수 얼마? 0이죠. 탄소 0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호돈소 물질이라지만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0이 되거든. 진짜 탄소의 산화수가 0일까? 의심되지 않니? 그래서 이제부터 포도당의 구조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번 선생님이 그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조식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가 됐나?
이게 포도당의 구조식이거든요. 아직 그리지 말고 보세요. 너네들 이걸 그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문제에 나올 텐데 뭐 그림도 못 그리면서 뭘 따라 그리려고 그래. 그지? 거의 끄떡끄떡. 지금 보면은 탄소 몇 개 있죠? 6개 있죠?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탄소의 산화수를 구조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아까 산화수가 어떻게 정해졌다 그랬죠? 산화수라고 하는 게 전기음 정도가 조금이라도 크면 무조건 소유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한다 했었죠. 여기 3개 있거든요. 원소들이 탄소, 산소. 전기음 정도가 누가 제일 크지? 탄소가 제일 크지. 그 다음은 당연히 탄소일 거고 그 다음에 수소일 거 아니야. 이해돼? 탄소는 비금속이니까 수소보다 크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요 탄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요 탄소부터. 알겠습니까? 이때 결합선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전자쌍들인 거잖아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지 화살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수소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빼앗아 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산소랑 연결된 부분에서는 빼앗기죠. 그죠? 근데 탄소는 서로 주고받거니 안 하겠지. 이해가 되니? 같은 전기음 분도니까. 그렇다면 요 탄소는 지금 하나 얻은 다음에 또 하나를 빼앗겨요. 그러면은 산화수가 얼마가 될까? 0이죠. 얘 산화수 0이야. 되니? 요 탄소를 한번 가볼까? 바로 위로 가볼까요? 위로? 위. 요거 상관없죠. 그지? 요거 상관없지. 수소로부터 하나 빼앗아 오네요. 맞죠? 근데 또 산소로 하나 빼앗기죠. 그래? 그럼 또 산화수 얼마 나와? 0 나오지. 요거 밑으로 가볼까요? 상관없고 상관없죠. 수소로부터 빼앗아 올 거고 산소로부터 빼앗길 거고. 그치?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 옆에 있는 것도 계속 볼까? 빼앗아 올 거고 빼앗길 거고 상관없고 상관없고 산화수 얼마? 0이죠. 근데 요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거. 얘 하나 빼앗아 오지. 또 빼앗아 오지. 그런데 하나 빼앗기지. 그러고 나서 요거는 상관이 없지. 그러면 2개 얻은 다음에 하나를 빼앗겨요. 얼마지? 1이야? 1이야? 전자를 2개 얻은 다음에 하나를 빼앗겼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죠. 전원석의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요거 볼까? 상관없지? 빼앗기죠. 얻어오죠. 또 빼앗기잖아요. 하나 얻은 다음에 2개 빼앗겨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 빼앗긴 효과가 생긴 거죠. 산화수 얼마? 플러스 1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포도당에 있는 탄소 6개 중에서는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0짜리 산화수가 몇 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거 다 더하면 얼마야 또? 0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0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정말로 세분하게 구조를 나눌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물질들의 구조식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포도당의 각각의 탄소의 산화수를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외우면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구조식을 그려가면서 찾아내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 포도당의 구조 특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구조식은 나올 거예요. 구조식이 나오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빼앗기고 얻게 되는지를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과산화물이 왜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볼까요? 과산화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맞지? 근데 수소 있는 부분이 떨어지고 거기에 다시 산소가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가 붙는 겁니다. 이게 과산화물이에요. 그럼 봐봐, 생각해봐. 전자 얻지? 이 사이는 안 얻을 거 아니야. 얘 하나씩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요. 산소는 하나씩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저렇기 때문에 산소의 과산화물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OF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물 분자를 좀 그렸었는데,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자를 빼앗깁니다. 이렇게. 그럼 산소, 수소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산소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런데 산소가 수소 대신에 플로린을 이렇게 결합했다고 쳐봐요.
그럼 전기 응동도 누가 크지? 플로린이 더 크지? 그러면은 산소가 플로린에게 전자를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플로린은 각각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산소는 2개를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부터 산화수를 결정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를 내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칠판 싹 정리해버리고 자, 이제 산화수로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려 봅시다. 자, 산화반응은요, 산화수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환원 반응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다 그랬었죠? 화학 반응식에서, 그죠? 화학 반응식에서 그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결정하라 그런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싹 적으면 됩니다. 산화수를 싹 적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소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원소가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다면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근데 산화수가 변했다? 그럼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산화수가 증가되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물질이 산화된 거예요.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라면 그 물질이 환원된 겁니다. 오케이? 우리 사실 앞에서 산화환원이라는 표현 말고도 환원제랑 산화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떤 물질이 산화되면은요, 내가 산화되기 위해서 남을 환원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은 뭐로 사용된다? 환원제로 사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환원되기 위해서 남을 산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내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산화됐는가 환원됐는가 찾으라. 어떤 물질이 산화제로 사용되는지 환원제로 사용되는지 찾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헷갈린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은 드리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자, 저 산화환원 반응만 하면은 게임 끝이에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봅시다. 이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이거죠. 근데 얘는 딱 봐도 산소랑 결합하니까 산화 반응이 있구나. 느낌이 오시나요? 개뿔 느낌은, 그지? 네, 산소랑 결합하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맞잖아. 자, 그런데 뭐로 하겠다? 산화수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수소, 고동수 물질이죠? 산화수 얼마? 0이죠. 산소 산화수 얼마? 고동수 물질이니까 0이죠. 근데 얘 화합물이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얼마? 0이거든요. 자, 그럼 누구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죠? 수소 플러스 1이죠. 산소 얼마? 마이너스 2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은 원소가 산화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변했죠? 그럼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한 물질은 뭐야? 수소죠. 0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가 산화된 거야. 반대로 감소한 물질이 있겠죠. 뭐 있나요? 0에서 마이너스 1로 줄어들었잖아, 산소가. 얘가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산화됐고 산소가 환원됐고, 수소가 환원제로 사용됐고 산소가 산화제로 사용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헷갈리죠?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근데 개념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 전자 잃고 얻으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이 이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어떤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연의 반응성이 더 커서 아연이 이온화가 됩니다. 그리고 구리가 금속으로 석출이 돼요. 산화수 적어볼까요? 자, 얘 이온이지? 산화수 얼마? 플러스 2.
아연은 호동수 물질이니까 0. 아연 플러스 2. 불이 0이죠. 산화수 증가한 게 뭐죠? 아연이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됐죠. 얘가 산화된 거야. 오케이? 반대로 감소한 거. 불이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줄었죠. 맞지? 얘가 환원된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연이 산화됐고 불이가 환원됐고, 그러면서 아연이 환원제로 사용됐고 불이가 산화제로 사용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산화환원 반응 처음 들어가면서 아마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4개의 화학 반응식을 적어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 반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였죠. 이거 되는 거. 두 번째는 산화철이 철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석회소 CaCO3에 열분해가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산화칼슘과 이산화규소가 만나서 슬래그 형성하는 거, 이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산소, 수소, 전자로 가지고 설명하면 되게 어렵다는 거죠. 산화수로 하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산화수 한번 적어볼까요? 얘 산화수 얼마? 0이지 뭐. 얘 얼마? 0이지. 얘 전체적으로 0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누구부터 해주면 돼? 산소. 산소가 얼마? 마이너스 2지. 그럼 탄소가 얼마야? 플러스 2지. 산화수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변하면은 증가한 거, 얘가 산화된 거지. 그리고 얘가 환원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반응 볼까요? 두 번째 반응. 전체적으로 빵. 이때 사실 철부터 먼저 잡는 게 좋아요. 철이 잡혀야 되는데 좀 헷갈리면은 뭐 플로린도 없고 뭐 그렇잖아? 그지? 그럼 산소는 얼마로 잡으면 돼요? 마이너스 2로 잡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철이 2개가 있어서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철은 얼마? 플러스 3이죠 뭐. 이해됩니까? 여기서 철이 3가 양이온이라는 뜻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해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철은 얼마? 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마이너스 2짜리가 2개가 있고 그럼 탄소는 얼마? 플러스 4가 돼야죠. 됐나요? 증가된 거 뭐가 있죠? 증가된 거 요거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하나 된 거지. 반대로 줄어든 거 플러스 3에서 0으로 바뀐 거 있잖아요. 얘가 환원된 거야.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지 뭐. 안 그래? 그럼 밑에 있는 거 적어볼까요? 얘네 지금 칼슘 이가 양이온과 탄산 이온이죠. 그럼 칼슘은 이가 양이온이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2. 얘네 통째로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 돼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다원자 이온이니까. 이해되죠? 이온화 시키면은 CA2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네요. 그죠? 그럼 탄소 얼마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여기 보세요. 이해 안 되면은. 얘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인데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잖아요.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럼 탄소 혼자 플러스 4가 돼야지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이거 볼까요? 계속해서 얘는 칼슘과 산소,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얘 이온일 거거든? 칼슘 몇 가양이온? 이가양이온. 산소 얼마?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요거 마이너스 2짜리 2개 플러스 4. 반응저과 반응 후의 원소들 중에서 산화수가 변한 거 있나요? 없죠. 그럼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거 볼까요? 계속해서 얘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빵. 그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그러면은 규소는 얼마?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통째로 0이야. 칼슘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2겠지. 얘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야. 3개 있거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4 나와야지 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산화수 변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산화 환원의 정의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산화수법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화학 반응식들을 보고 좀 빠르게 산화수를 정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귀찮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눈으로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뭘 물어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다 산화수를 적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꾸 학생들이 하다 보면 이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쓱 보고 아, 쟤 증가했네, 쟤 감소했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 물어볼지 모른다 그랬죠? 여러분들 더 나아가자면요, 산화수로 가지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찌됐건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적어가는 연습하시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쭉 설명해드렸던 84쪽, 85쪽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85쪽의 위쪽에 보시면 산화수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라기보다는 물질들이 산화수를 몇 개를 가질 수 있을지를 지금 쭉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주기성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그 원소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소 한번 보실래요? 질소는 최대 산화수가 몇 번까지 나오죠?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5까지 나오죠? 반대로 최소 산화수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산화수가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야? 전자를 빼앗겼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지? 근데 빼앗겼을 때 최대 몇 개까지 빼앗길 수 있다? 5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질소는 어차피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원자과 전자들로만 가지고 공유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까지다? 5개까지다. 반대로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3개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3개 얻으면 옥텟규칙 만족한다 이거지.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무조건 하나 얻는 거예요, 얘가. 그러다 전기dung 정도가 워낙 크니까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막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또 여러 개로 바뀌죠? 최대값이 얼마? 플러스 4. 최소값이 마이너스 4까지 갈 수 있겠지. 맞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결과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거, 최대값 빼앗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지금 탄소가 하나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탄소가 얼마로 되어 있지? 플러스 4로 되어 있나요? 플러스 4로 되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4개도 빼앗길 수 있고 4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산화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다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실판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여기는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면서 산화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1번 문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응에서 산화된 원소랑 환원된 원소를 쓰라 그랬습니다. 자, 전체 화학 반응식을 한번 좀 보죠. 자, 어떠한 화학 반응식이 나와도 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 좀 이상한데? HCl. HCl이지? 그리고 염소. 자, 첫 번째 반응은 이 반응입니다. 당연히 뭘 적어야 돼요? 산화수 적어야 되겠죠? 그지? 차근한 차근 한번 적어보자. 자, 얘 지금 화합물이죠? 전체 산화수가 얼마? 0 나와야 됩니다. 이때 산소가 마이너스 2죠? 2개 있네요. 그럼 망간이 얼마?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Cl. 수소가 플러스 1, 염소가 마이너스 1. 그죠? 계속 갑니다. 자, 염소가 마이너스 1이고 망간이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각각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은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염소는 0이 돼야 되죠. 포도수 물질이니까요. 자, 그러면 산화수 변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증가한 게 뭐가 있죠? 증가한 거. 염소가 마이너스 1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지? 아, 얘가 산화됐구나. 그죠? 그럼 반대로 감소한 거 찾아야죠? 자, 망간이 플러스 4에서 얼마로? 플러스 2로 환원됐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계속 가보죠. 자, 두 번째 식은요. SnCl2 플러스 2HCl 플러스 2HNO3 가, NO2가. 자, SnCl4 플러스 2NO 플러스 2H2. 자, 됐나요? 왜? 뭐 문제 있니? 없죠? 뭐지? 자, 산화수 적어볼게요. 염소 마이너스 1이겠죠? 그지? 왜 염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SN은 금속일 거고 염소는 지금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무조건 얻을 거 아니냐.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SN이 얼마? 플러스 2. 자, 나머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속해 볼게요. 지금 HNO3입니다. 자, 누구부터 할래요? 수소 플러스 1 하죠. 산소 마이너스 2 잡으면 되죠. 그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0이 되기 위해서는 질소가 얼마? 플러스 3이 되면 되죠. SnCl4 마이너스 1짜리가 4개 있고 얘가 플러스 4로 바뀌네요. 그죠? 아, SN이 참 금속이 아니지 비금속이구나. 자, 그 다음에 NO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산화수 증가한 거 찾아볼까요? 증가한 거 뭐 있죠? SN.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된 거죠. 자, 감소된 거 찾아봅시다. 감소된 거 뭐가 있나요? 아, 요거 있네요. 질소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죠. 그지? 얘가 뭐가 됐다? 환원되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확인했고요. 자, 계속해서 네, 1-1에서요. 네, 이거 위에 있는 거? 아니, 만약에 저기서 뭐냐, 염소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요? 저기 산화 밑에 있는 염소. 요거요? 네. 요게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만약에. 만약이라는 게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염소가 마이너스 2를 가진다는 건 전자를 2개 가진다는 이야기인데 염소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전자의 최대수는 1개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실 망간이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간이. 그런데 예를 들어 저 망간이 이가 양이온이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런 거 다 하나하나 다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부터 먼저 한 것 뿐이야, 사실은. 알겠지?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다음 보기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와우, 4가지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4가지의 화학 반응식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다 적어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귀찮은 문제죠. 근데 이런 타입의 문제들이 나와요. 알겠죠?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서 가봅시다. AI 플러스 PB NO3-2가 PB I2랑 EK NO3. 이게 첫 번째예요. 바로 산화수 적을게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지금 마이너스 2짜리고,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에, 지금 현재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선생님이 지금 쭉쭉쭉쭉 적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산화수 변한 거 있나요? 반응 전후에 산화수 변한 거 있습니까? 없죠.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 HNO3가 구리랑 반응하네요. 그래서 2개 H, 그 다음에 플러스 Cu, NO3, 2. 그런데 이거 산화수를 다 적긴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은이 지금 여기서는 뭐로 존재하죠? 이온으로 존재하죠. 은이 1가 양이온이잖아요. 구리는 얼마예요? 0이죠. 그지? 근데 나중에 은이 석출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 산화수 얼마야? 0이지. 구리는 나중에 얼마가 돼요?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은이
플러스 1에서 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된 거지? 환원된 거지. 반대로 구리가 0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으니까 산화된 거잖아요. 두 번째 니은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군요.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과산화수소 H2O2랑 이 HBr이 반응을 해서 4H2O 플러스 Br2 플러스 O2.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산화수소 적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과산화수소. 맞지? 이때는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 가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2고요. 얘는 0이죠. 그리고 얘도 얼마야? 0이잖아. 됐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산화수가 증가한 거 보세요. 증가한 거. 뭐가 있습니까? 산화수가 증가한 거. 요거 있죠. HBr이 지금 현재 0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지금 산화된 거거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산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나중에 산소의 산화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2짜리도 나오고 0짜리도 나오거든요. 왜?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얘가 지금 산화된 거 확실하지? 그럼 환원된 거부터 먼저 찾아. 환원된 거. 환원된 거 보면은 얘 지금 과산화수소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것. 그지? 요거 지금 산화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환원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도 이번에는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은 과산화수소는 산화도 될 수 있고 환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의 물질이 두 가지의 반응에 동시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구별할 거 없이 어찌됐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브로민화 수소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H2O2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은 두 개의 물 분자랑 한 개의 산소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때 보면은 과산화수소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죠. 여기서는 0이죠. 그러면은 이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환원되면서 물이 만들어진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면서 얘가 산화되면서 산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됐지? 근데 여기서는 브로민이 마이너스 1 되는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가지고만 해서 설명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둘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 보라색의 과망간산 수용액에 철을 가할 겁니다. 자, 보니까 이번에는 이온들의 반응이네요. 얘랑 지금 5개 철 이가양이온이랑 그 다음에 8개의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5개의 철 3가양이온이 나오고 망간 이가양이온, 거기에다가 4개의 물 분자.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처음 보는 반응이죠. 그런데 쫄 필요 없다라는 거지. 맞지? 그냥 산화수 적으면 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리어 이온 나오면 더 쉬워질지도 몰라요. 왜? 그냥 산화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플러스 5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니까. 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럼 망간 혼자 얼마? 플러스 7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철 2가양이온이래. 플러스 2. 수소 1가양이온이래요. 플러스 1. 됐지? 철 3가양이온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3. 망간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됐지? 그러면 지금 현재 증가한 건 뭐야? 증가한 건 철이지. 2에서 얼마로? 3으로. 산화됐네요. 그럼 반대로 감소한 거 뭐 있어요? 망간 7에서 얼마로? 2로. 그죠? 환원됐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화환원 반응인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 자, 답을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화수를 다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요령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령이 생긴다는 게 아까 선생님이 지금 니은했던 거. 이런 식의 요령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요령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니 뭐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요령부터 배우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산화수 적어가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집니다. 그러면은 졸고 있는데 옆에서 툭 치면은 빵만 산화수 플러스 2 이런다니까? 아니? 그렇게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다 적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밀출층 원자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항상 일정하다. 맞습니까? 보면은 과산화수가 될 때는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NaH가 됐을 때 지금 요거 지금 밑줄이 잘못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요 밑줄 잘못 그어져 있습니다. NA에 그어지는 게 아니고 수소에 그어져 있는 거예요. NaH 보이시죠? 수소에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1 되죠.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죠. 됐습니까? 니은에 산소가 염소보다 산화수 결정에 우선적이다. 이거 뭘로 비교하면 될까? HClO2 있죠? 그지? HClO2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HClO2인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게 염소가 얼마라고요? 염소가 플러스 3이라고 알려줬죠. 근데 만일 염소가 우선순위라면요 이렇게 되겠죠. 수소가 플러스 1이고 그지? 염소가 마이너스 1이면 산소는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거든. 안 맞잖아. 맞지? 대신에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수 결정에는 누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 산소가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수소는 알칼리 금속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던 요거 NaH 요걸로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H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그지? 나트륨이 플러스 1이겠지. 그 말은 전자가 수소 쪽으로 치우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수소가 더 크겠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이죠. 리을에 각각의 전기 음성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플로린이 제일 크고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염소 이런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린, 산소, 염소 순이 돼야 되는 거니까 리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리은, 디귿, 리을 역시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3번에 보시면은요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원래는 항상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산화된 것만 환원된 것만 따로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보면은 가해화학 반응식은 SO2 얘가 2개의 물 분자랑 반응을 해서 이제 4개의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황산이온 그리고 2개의 전자를 내보내는 반응이네요. 전자 내보내니까 산화 반응이야. 자, 그랬을 때 산화수 적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2짜리 2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얘는 플러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황이 얼마? 플러스 6.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 얘가 4에서 얼마로 바뀌었어? 6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산화된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나와볼까요? 나를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Cr2O7 이가음료 그러면 14개 수소이온 그 다음에 6개의 전자 얻었네요. 그죠? 그래서 2개 Cr 삼가연이온 7개 물분자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니까요. 자,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2짜리가 7개 마이너스 14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네 2개 해가지고 얼마? 플러스 12가 나와야 되지. 12. 그럼 얘 얼마? 플러스 6. 그지? 그 다음에 얘 플러스 1.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3.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줄어든 거 보면 되지 뭐. 그지? 6에서 얼마로? 3으로. 그죠? 얘가 환원됐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같게요. 기억, 가에서 황해산화수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바뀌었다. 그럼요. 4에서 6으로 바뀌었죠. 니은에 나에서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환원되었다. 6에서 3으로 환원되었죠.
이런 것들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황해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산화수 다 적어놓고 야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환원되었다. 동그라미 똥 치워놓고 틀려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거는 왜 틀렸는지를 몰라 본인 스스로가. 아니 내가 산화수를 잘 적었는데 왜 틀렸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발 좀 걸리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기억과 니은 둘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전체 반응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가대 나가 1대 3이다 그랬습니다. 볼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봐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한 물질이 산화되면 다른 물질도 환원이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산화 환원될 때 전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은 내놓는 전자와 얻는 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어때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반응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가 1대 3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반응을 보면은 얘 2개 나와. 맞지? 얘 몇 개 얻어? 6개 얻어. 맞지? 그럼 전자의 몰수가 1대 3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반응이라면은 주고받는 전자의 몰수가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 몇 배 해줘야 돼? 3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3배를 한 다음에 얘네들도 다 3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랑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 전체 반응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가대 나가 1대 1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따로따로 보면은 1대 3이겠죠. 하지만 전체 반응은 똑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린 말이죠. 4번 리을에 나의 크롬산 이온 1몰을 환원시킬 때 이산화황은 3몰 산화된다. 볼래? 얘 지금 봐봐. 앞에 개수 봐봐요. 개수 얼마냐? 1이죠. 그지? 환원된 거 맞지? 그지? 그런데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6개 얻어야 돼. 얘 몇 배 해줘야 돼? 3배. 6으로 바뀌죠. 얘 몇 개 돼? 3대지. 얘 얼마 돼? 12대지. 얘 얼마 돼야 돼요? 6대야 되죠. 얘 얼마 돼야 돼? 3대야 되죠. 얘가 3개가 산화돼줘야지. 그러니까 리을 맞네요. 따라 답을 기억, 니은, 리을 4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전체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봐봐. 더하면 돼. 위아래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응 물질만 적고 생성 물질만 적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응 물질 3배 한 거 이해되시죠? 왜 3배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고받는 전자의 몰수 똑같아야 되거든요. 3배 해줬어요. 그러면은 3 SO2 플러스 6 H2O 여기까지가 위에죠? 반응 물질이죠? 계속해서 적어. 플러스 CR2O7 이가 음이온 플러스 14 H 플러스 요거는 없애버리면 상관없겠지. 전자 무시해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짝대기 긋고 생성물질 적어요. 12개의 수소이온 오케이? 그리고 3개 SO4 이가 음이온 플러스 요거 적어주면 돼. 이제 2 CR 3가 음이온 4가 양이온 플러스 7개의 H2O 이게 전체 반응이에요. 그런 다음에 사실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에서 공통된 것들은 다 빼버리면 되거든요.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 하나로 바꿔주면 되죠. 이제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 2로 바꿔주면 되죠. 그지? 이게 전체 반응식이야. 알았어?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따로따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1몰이 반응하려면 얘는 3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계속해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산화황이 반응물인 3가지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차례차례 적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가해 반응은 SO2가 물과 만나서 아황산이 만들어지네요. H2SO3. 선생님이 지금 아황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물질의 이름 같은 것들을 굳이 막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황산 있잖아요. 황산이 H2SO4죠. 근데 얘는 H2SO3지. 산소가 하나 부족하거든. 아직 완전체가 안 된 거야. 악이라고 악이. 아황산. 알았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름은 아황산이 맞아요. 질산이 HNO3잖아요. 그지? 그래서 산소 부족하면 아질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간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은요. 나의 반응은 SO2가 EH2S와 반응해서 3S 플러스 EH2 요거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SO2 플러스 EH2O 플러스 Cl2 요게 H2SO4 플러스 EHC. 당연히 뭐 물어보겠니? 산화수 적어야지 뭐. 안 그래? 기계적으로 적으세요. 기계적으로. 보고 있으면. 근데 이거 막 하다 보면 이제 다음 단원에서 중화반응 나오거든요? 중화반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산화수 적어보겠다. 산염기 밑에다가. 근데 뭐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야. 자, 봐봐. 적어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제?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위에 봐. 산화하는 반응이? 가에서 산화하는 반응 맞나요? 아니죠. 오케이? 자. 됐지.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 보세요. 나는요, 지금 현재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근데 나중에 빵!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산화수 변하는 거 있니? 없어? 고개 절레절레야? 있어요. 있죠. 누구? 황 변하잖아, 황. 맞지? 다른 건 몰라도 얘가 플러스 4에서 0으로 바뀌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지? 근데 얘만? 얘도 산화된 거잖아. 됐죠? 밑에 있는 거 적어볼까요? 또 이제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죠?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변한 거 찾아볼까요? 황이 플러스 4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6으로 바뀌었죠. 산화됐네요. 그리고 나서 감소한 것은 CL 0에서 마이너스 1 환원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가에서 SO2가 산화되었나요? 안 됐죠. 이거 산화하는 반응 아니에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 나에서 SO2는 산화제로 작용했다. 얘 뭐 됐어? 뭐 됐어? 환원됐지.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주니까 뭐라고요? 산화제라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죠. 디귿에 SO2는 염소보다 더 강한 산화제이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강한 산화제이다? 이 말은 환원이 더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나랑 아래 달을 좀 비교해 볼게요. 나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환원이 더 잘 되는 거야?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얘랑 얘가 반응하는 거잖아. 누가 환원이 더 잘 되니? SO2랑 H2S 중에서 누가 환원됐어요? SO2가 환원됐잖아. 그지? 그럼 얘가 더 강한 산화제라는 거야. 오케이? 얘도 산화제로 사용될 수 있다면은 얘가 더 강한 산화제라 이거죠. 그럼 다를 비교해 볼까요? 다에서도 역시 환원 여부를 따질 거예요. SO2랑 그 다음에 CL2잖아요. 누가 환원됐어? CL2가 환원됐잖아. 맞지? 그러면은 나의 반응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강한 산화제인데 아래에서는 이산화황보다 염소가 더 강한 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전체 산화제로 사용되는 크기는 산화제의 크기는요. 누가 제일 커? 염소. 그 다음이 SO2. 그 다음이 H2S. 그러니까 누가 환원이 잘 돼?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반대로 환원제도 물어볼 수 있겠죠. 환원제. 그럼 누가 산화가 잘 돼? 이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반대지 뭐. 안 그래? H2S가 가장 강한 환원제고요. 그 다음이 SO2. 그 다음이 염소. 이렇게 정리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디귿에 이산화황은 염소보다 더 강한 산화제이다. 염소가 더 강한 산화제죠. 틀렸네요. 답을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산화수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자, 이제 뒤쪽에 이제 금속의 산화 부분만 정리하시면 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까지 좀 많이 연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어요.